원자력 재료연력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28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렉처 12의 제목은 유태틱 페이즈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공융이 있는 두 개의 금속이 만나서 녹는 점이 두 개의 금속의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는 성분이 있는 그런 상평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그 부제는 간단하죠. Where the whole semester boils down.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 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전 지식으로서 습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미는 이제 여기 그 뉴클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속 합금 해결료, 금속 합금 해결료 보통 이제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합금으로 만들어지는 금속 합금 해결료의 성능과 안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 감마 스테빌라이저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감마 스테빌라이저라는 건 말 그대로 감마 페이지를 안정화시키는 스테빌라이저 ER이니까 안정화시키는 원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간택이 된 거는 지르코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라늄의 감마상은 BCC 크리스탈 석초를 가집니다. BCC 크리스탈 석초를 가지는데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세팅한 그 환경에서 해결료 설계에서 음, 감마 우라늄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조사 저항성을 약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 크게 다르거든요. 상온에서 우라늄은 당연히 그 알파 스트럭처를 가지거든요. 오소롬빅한. 예. 근데 이게 그 조사 저항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 게 뭐냐면 우라늄은 사실상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해결료입니다. 물론 토륨을 쓸 수 있어요. 토륨을 뭐 브리딩하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거는 예, 유용한 그런 리소스로서 기술이 충분히 백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우라늄이 유일한 해결료입니다. 이 유일한 해결료인 금속이 하필이면 이 오소롬비 크리스탈 속초를 가지고 또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 베타 우라늄을 가지거든요. 이건 더 안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결료 수업에서 설명할 건데 조사 손상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또 지르코늄을 뱉어요. 지르코늄을 뱉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는 이제 해결료의 대부분이 감마상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감마상이라는 게 어, 온도가 높아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붙이는 원리 얘기했습니다. 상온상을 보통 알파로 붙이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베타, 감마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이 감마상이 고온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그다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저온에서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스테빌라이저를 넣죠. 감마 스테빌라이저를 넣어요. 지르코늄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후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지르코늄입니다. 자, 이 감마 스테빌라이저로 지르코늄을 넣는데 뭐 지르코늄이 선택된 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하려면 이제 해결료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감마를 스테빌라이저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어, 감마성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페이지 다이그램의 모양이 예, 이제 이 유태틱 우리가 유태틱 페이지 다이그램이라고 할 때는 이 쉽게 말해서 L의 영역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말하거든요. 리퀴드가 저온 영역까지 내려오는 거. 성분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할 때. 근데 이제 그 UGR은 사실 그런 특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아이소모포스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리드 페이지에서 마치 이제 이 공룡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L 대신에 감마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 감마상의 형성 온도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페이지 다이그램의 모양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우리가 각상의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프를 이제 커브를 그려보면은 그것들의 상대적 관계도도 거의 유사하게 얻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인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거는 원자력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아주 굳건한 그 과학적 그 믿음이 있고요. 원자력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Again, 예. 이거 별로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일종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예. 그래서 사용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트랜스뮤테이션에서 태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태운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건데, 아무튼 트랜스뮤테이션 해가지고 마이너 악티나이드들을 다 이제 핵변환 해가지고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금속 해결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금속 해결료를 안 쓰고 다른 해결료를, 그러니까 세라믹 해결료를 쓰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뭐 효율이 엄청 떨어지죠. 엄청 떨어져서 금속 해결료를 써도 사실 경제성 맞추려면은 굉장히 이 피를 토하는 상황인데 세라믹 해결료로 가서 이거를 갖다가 뭐 UO2를 쓰든 뭐 목스를 쓰든 UN을 쓰든 뭐 U3SI2를 쓰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게 해결료 수업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속 해결료 써야 된다. 자, 금속 해결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라늄 써야 되고 여기다가 뭔가 합금을 넣어야 된다. 왜? 우라늄은 그냥 두면 알파 우라늄인데 우리는 이 알파 우라늄이 싫어. 왜? 이 유일한 해결료로 쓸 수 있는 금속이 조사 저항성이 매우 안 좋아. 안 좋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알파 우라늄은 그 유니셀이 비대칭입니다. 시메트릭해요. 네. XY 지축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 달라. 그게 오소롬비 크리스탈 석쇠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사선을 받으면은 어, 이레디에이션 그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싱글 크리스탈 그레인이 어디로 늘어나고 어디로 줄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티어링이 나요. 티어링. 이게 뭐냐면 다 찢어진다는 얘기야. 각각의 싱글 크리스탈이 폴리크리스탈 라인에 이제 그레인 바운더를 갖고 이렇게 있는데 예? 하나는 이렇게 길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길어지고 이러면 경계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지겠죠. 이 찢어진데 뭐가 찹니까?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가 찹니다. 그럼 이게 포러스한 거 플러스 기체가 차죠. 이러면은 벌써 얘기만 들어도 이게 안 좋겠구나 느낌이 좀 오죠. 네. 그래서 알파 우라늄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감마 우라늄이 해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감마 우라늄의 형성 온도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감마 우라늄의 비율이 최대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감마 스테빌라이저, 왜 어떤 원소가 왜 감마 스테빌라이저가 되고 또 뭐 유지한 합금의 그 상평형도가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료의 성능이나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논의를 디스커션이라고 하죠. 이런 논의를 기존의 많은 그 보고서나 페이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한국형 금속 해결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국적 상황이 뭐냐면은 이거는 non proliferation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죠. 우리나라 약소국이라서 이 고농축 우라늄, 하일리 엔리치드 유라늄 이거 못 쓰지 않습니까? 전홍축 써야 되거든. 전홍축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 피사일 덴시티가 내려가죠. 해결료에서 우라늄 밀도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성을 맞추려 노력하겠어요? 농축도를 19.75%까지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최대한 이 농축도에서 최대한 디스차지 번업을 올리려고 할까? 해결료를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태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해결료가 방출 연소도를 달성하고 해결 그 원자로 바깥으로 나올 때 거기에 누적된 조사 손상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극심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TCD도 굉장히 극심하겠죠.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뭐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국적인 상황을 다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유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그 리액터 에피션시를 이제 서머 에피션시를 올리고 싶기 때문에 고온에서 고온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해결료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러다 보면 또 해결료하고 피복간하고 반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형 원전이라는 거는요 디폴이에요 디폴 기본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니 뭐 미국에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갖다 베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80년대, 90년대까지 얘기인 거고요. 이 원자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의 연속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선진국하고 그 핵국하고 한국하고는 비핵국인 한국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되게 면밀하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시도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면은 깊이 있는 깊이 있는 재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교육의 한계상 이거 뭐 한국만의 한계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원자력 교육을 하면은 다들 대학 다니면은 한 130에서 140 학점 듣고 졸업하는 거 다 똑같고 또 대학원 가면은 뭐 대략 한 40 내지 60 학점 듣고 졸업하는 거 이거 다 똑같은데 한계가 있어 한계.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점들이 뭐 열수력이니 방사선이니 노이론이니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PSA 그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니 뭐 원자력 정책 경제 뭐 법규부터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원자력 세부 분야를 지금 다 우리가 어느 정도 통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자력 재료에 할당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 원자력 재료 교육을 받고 들어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보다 재료를 더 잘 아는 재료공학과 출신에서 이제 박사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료는 잘 알지만 방사선이나 이런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원자력 중심으로 재료를 최대한 알아야 되고 자, 원자력 중심으로 우리는 재료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재료 하시는 분들은 재료를 하고 원자력 업계로 들어오셔서 이제 업력이 쌓이시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십니다. 그럼 이 둘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재료적인 검토와 원자력적인 검토가 이렇게 온전하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려면은 인재풀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에. 재료공학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 중에 일정 부분은 항상 원자력 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원자력 쪽에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 수많은 세부 분야를 채우다 보면 원자력 재료로 가는 사람은 뭐 정말 심하면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가 배출될 겁니다. 원자력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했다는 사람이 1년에 뭐 진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배출됐다고 해도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모르긴 해도 10배, 100배는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신형 원자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밸런싱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원자력 기초도 탄탄해야 되고 재료 기초도 탄탄해서 이분들하고 잘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면은 이 재료 하시는 분들이 방사선 측면이나 조사 손상 측면 이런 거를 못 잡아 주실 거고 우리가 재료적 기초가 너무 약하면 이분들하고 대화가 힘들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가르쳐가면서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이분들 방사선 가르쳐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 가르쳐가면서 하면 힘들지, 더 힘들지. 자, 그래서 좀 얘기가 두서없었는데, 자,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원자력을 안 할 수 있을까? 원자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해외에서 만든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나? 그럼 우리가 신형 원전 설계를 해야 되죠. 원전 설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냐면 다 몰라요, 다 몰라. 아니, 지금 신형 원전 만들어서 돌려봤습니까? 돌려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돌렸는데 만약에 문제가 사소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고치면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크면 어떻게 돼요?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우리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가뜩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준비가 되고 완비가 되고 이 설계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다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원자력 공학과 학부 수업에 재료연력학을 개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기억하는 한, 이제 제가 그 학부 나온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학부에서 이 연력학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 라디오 케미스트리를 하시는 교수님한테 화학 측면에서의 그 연력학을 배운 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통계 연력학이나 재료 연력학 쪽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한 3분의 1쯤 겹치는 느낌이랄까? 네. 근데 어떤 순수한 이런 재료과에서 가르치는 재료연력학 쪽 기초는 그 커리큘럼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료과 가서 들어갖고 와야 되죠. 재료과 가서는 그러면 재료과는 재료과 관점에서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제가 했던 이 방사선이 재료연력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로 어떤 원자력 재료에 이런 연력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기 있는 교수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분은 원자력 전혀 모르시니까 재료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원자력 재료 연력학이란 과목을 하나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또 메탈러지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 기계과에서 태어났어. 근데 얘가 얘를 재료과에서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들 쓰게 뚝딱뚝딱 고쳤어. 근데 여기에 이제 방사선이 들어오면서 원자력 재료 연력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 이 학문은 태동도 안 한 상태인 거지. 그리고 RMS, 방사선 재료과학, 이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인 거지. 이 시스템과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 체계화된 학문이 과연 언제나 나올까, 이거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1차적 목표로 삼았던 거는, 아, 그냥 이런 이 그림, 연력학, 재료 연력학,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재료 연력학, RM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탈러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라. 그러니까 학부적으로 판다 생각을 하고 학부적으로 파실 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만이라도 하세요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개설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연력학 기초를 안 가르치면 재료 연력학 기초를 안 가르치면 이게 되게 공허한 수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재료과에서 가르치는 재료 연력학 내용을 다 가져오자. 대신에 뭐다? 그 숫자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기계과 쪽에서 많이 시키죠. 이렇게 어떤 시스템 잡아가지고 숫자 계산하는 이런 연력학 수업을 하지 말고 이 재료 연력학이라는 것의 어떤 기초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짚어보는 그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정립이 됐고 어떻게 그 릴레이션십이 성립이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친숙한 그 재료 연력학의 결론들이 유도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되짚어보는 수업을 하면서 그것과 원자력과 방사선과 메탈러지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왜 여러분들이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재료 연력학 얘기만 줄구장창 한 것 같아도 사실은 메탈러지 얘기도 많이 했고 뉴클리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메터리얼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 얘기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앞에는 다 커버하진 않을게요. 이거 끝나지 않으니까 이거 다 커버하면 안 끝나. 자, previously on the TNM of NMS 이거 했는데 자,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했죠. 싱글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저기 있습니다. 그죠? 네. 퓨어 메탈 멜팅 솔리디피케이션 그런 거 했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델지 멜팅. 네. 그다음에 프레셔 이펙트 했죠. 네. 이퀘이션도 구하고 프레셔 있을 때 페이지 존이 막 좁아지고 넓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얘기 했고 고압되니까 새로운 상이 생기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드라이빙 포스 얘기도 했죠. 예, 약간 이렇게 언더쿨링 돼야 된다. 아,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솔루션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자, 브링 투게더 했을 때 G1이죠. 예, G2는 뭡니까? 델지 믹스 더하면 G2죠. 델지 믹스 어떻게 구합니까? 델 H 믹스에서 마이너스 T델스 믹스가 되겠죠. 델 H 믹스 0으로 놓으면 뭡니까? 아이디얼 솔루션이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델지 믹스 이렇게 나오고 항상 0보다 작고 델스 믹스 이렇게 나오고 항상 0보다 크고 자 G는 G2고 G2는 G1 더하기 요거 델지 믹스 요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뭡니까? 이거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GA에서 마이너스 RT lnXA 빼면 뮤A가 되죠. 그래서 뮤A는 GA 플러스 RT lnXA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케미컬 포텐셜 정의는 진작에 이미 돼 있었죠. 이 타이밍에. 네. 여기 단위 물질의 그 양당, 단위 물질의 양당 프리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케미칼 포텐셜하고 몰 프랙션 곱하기로. 자, 그 다음에 델H 믹스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델H 믹스가 0이 아니게 되면, 자, 델G 믹스가 요 오메가 XA, XB 텀이 생긴다 그랬죠? 언제? 입실론이 0에 매우 가까울 때. 자, 그래서 PAB가 굉장히 그 랜덤에 가까울 때, PAB가 PAB 랜덤에 가까울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메가가 0보다 작으면 믹싱 다 잘 되죠. 고온이든 저온이든. 근데 오메가 0보다 크면은 델치 믹스가 0보다 커서 델치 믹스가 고온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저온이 되게 되면은 네거티브 커베처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위가 볼록하게 솟은 부분이 생기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델지 믹스 값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고려하는 거죠. 요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사선에다가 요 그래프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커먼 탄젠트 라인 하면은 사실상 포비든 페이지 컴포지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가 알파상이고 여기 베타상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투 페이지 믹스처가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을 가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뒤에 얘기가 이렇게 쭉 다 있는 거죠. 쭉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전에 이거 먼저 얘기했네요. 라울츠로, 헨리스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거. 그래서 왜 한 솔루션에서 솔루트에는 헨리스로인데 솔벤트에는 왜 라울츠로인가 설명 다 했습니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KI하고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리얼 솔루션 오면은 자, 엡실론이 0이 아니게 되고 자,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이 나는데 그 클러스터링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점차 깨진다고 했었죠. 왜? S 앞에 곱해지는 T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깁스프리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엔트로피가 높은 페이지가 형성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클러스터링 된 것보다는. 자, 그리고 오더드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뭐 1대3, 1대1 이런 레이쇼가 맞춰지는 거. 그 중에 한 종류가 인터미디엇 페이지인 거죠. 인터메탈릭 페이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오더드 페이지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서술된 스트럭처를 잘 보십시오. 섹션 넘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델지믹스가 이렇게 스티프하게 라이징 하면은 굉장히 이런 인티저 레이쇼의 아이디얼 컴포지션에서 스토이키메트릭 컴파운드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렇게 U자형으로 넓게 되면 그렇지 않고 넌 스토이키메트릭 컴파운드가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움 조건을 갖다 유도를 했죠. 결론은 뭐였습니까? 어떤 컴포넌트 A가 두 개의 페이지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같고 데어포 액티비티도 같으면 그러면 그게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이퀄리브리움이다. 상평형이다. 아시겠죠? 하나의 성분이 두 개의 상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같고 액티비티가 같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것이 성립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높은 상에서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낮은 상으로 넷 플럭스가 생기겠죠. 넷 플럭스. 넷 플럭스 of the component whose escaping tendency is higher in one page than other page 이런 식으로 자 생길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뭡니까? Each component must have the same chemical potential in the phases for heterogeneous equilibrium 이렇게 간단히 유도를 해드렸고 커먼 탄젠트 라인 구성하면은 쉽게 투페이지 믹스처가 만들 수 있는 미니멈 깁스프리 에너지 값을 찾을 수 있고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 값이 그 커먼 탄젠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수학적으로 아마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나은 G값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몰라프리 에너지에서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 뭐 변화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러고 뭐 액티비티 변화량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사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헨리안 비헤이비어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X축이 1인데 이걸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사각형으로 그려놔서 그렇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정사각형으로 바꿨다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 헨리안 비헤이비어 보이는 솔루션에서 그 액티비티 변화 그림 그래프하고 다른 거는 이게 각지게 꺾였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물질로 다가가면은 라울션 비헤이비어로 보이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학생들이 좀 되짚어보고 깊게 생각을 해서 캐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교수가 말해주는 게 심플하고 효율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요약도 거의 마지막으로 왔네요. 자,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했었죠. To see how, equilibrium is affected by temperature. 온도에 따라서 이퀄리브리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다는 건데, 처음에 이 얘기 했었죠. L이 제일 밑에 있다가 L이 한 점에서 겹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L이 형성되는데 S가 형성되는데 S 더하기 L이 형성되는 거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S가 형성되는데 한 점에서만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전 영역에서 솔리드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소모펄스 뭐 페이지 다이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이렇게 밑에 솔리드가 다 같은 크리스탈 섞여가지고 플리믹싱 되는 거, 플리믹싱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L하고 S로 섞여 있는데, 이제 L하고 S 성분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쪽 끝에서 따와야 된다 얘기했고, 자, 그래서 LS로 외우라 그랬죠. 예, 이 녹는 점 근처에서 위에 있는 게 리퀴드스 라인, 밑에 있는 게 솔리드스 라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스 라인 위에는 리퀴드 뿐이고 솔리드스 라인 밑에는 솔리드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스템 위드 미서빌리티 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깁스프 에너지 값이 변할 때 이 리퀴드가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에서 특히 파티큘러리 로우한 깁스프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두 아톰이 대레이치 믹스가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두 아톰이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섞이게 되면은 아톰이 디스라이크 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같은 크리스탈 속초인데 성분이 다른 이제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구별해야 되는 같은 크리스탈 속초인데 뭐 성분이 다르고 데어포 라티스 페로미터가 슬라이틀리 디퍼런트한 뭐 그런 항들이 두 개가 있는데 컨벤셔널하게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하이 템퍼러처 조온에서는 그냥 알파 하나 상으로 이렇게 써요. 이 중간에 미서빌리티 갭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데 이 중간에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메탈러지적으로 보면은 투페이지로 보이는 투페이지 존이 형성되는 페이지 바운더리가 보이는 그런 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쪽을 알파 프라임, 이거 알파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다이그램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그 전체 존에 알파라고 하나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런 거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서빌리티 갭이라는 건 뭐다? 이 A 중심에 B가 들어간 상과 B 중심에 A가 들어간 상이 투 페이지로 존재를 하는데 얘하고 크리스탈 속처는 같은 거야. 그게 이 미서빌리티 갭. 지금 적어도 이 페이지 다이그램에 나타난 미서빌리티 갭은 그런 겁니다. 얘도 알파상이고 얘도 알파상인데 중간에 디퍼런 크리스탈 속초가 나오는데 크리스탈 속초가 같아. 그냥 성분이 다른 두 개의 상이 이렇게 믹싱이 돼 있어. 왜? 데레이치 믹스가 너무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너무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섞여서 엔트로피를 좀 손해 보더라도 데레이치 믹스 값을 아끼는 게 시스템이 더 안정하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스키마틱하게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미디에 컴포지션에서 이 솔리드의 그 깁스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스파이킹하는 네거티브 커베처를 가지는 지점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의 솔리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두 개의 솔리드인 것처럼 이렇게 커먼 탄젠트 라인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장하면은 뭐 뮤A, 뮤B 이렇게 나올 거고, 뮤 알파 프라임, 뮤 알파 더블 프라임 이렇게 나오려나?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스템의 풀 에너지는 어딜 따라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믹싱 엔트로피를 달달하게 맛을 보고 커먼 탄젠트 라인을 따라서 다시 여기 믹싱 엔트로피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 상,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이 같이 있는 상, 알파 더블 프라임이 있는 상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 사실상 지난 한 학기에 배운 내용이죠. 지난 한 학기에 배운 내용. 앞쪽에 제가 이 이전 내용을 다 빼지 않았습니까? 이 이전 내용은 뭘 뺀 거냐면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소개하고, 그죠? 뭐 너른스트, 포스출레이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소개하고, 엔트로피 개념류도 소개하고, 맥스웰 이퀘이션 소개하고, 서머다이나믹 릴레이션스 소개하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열심히 지지고 볶고 섞다가 그러다가 옥질러리 펑션 해가지고 A 하더니 그 다음에 G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그냥 퉁 하고 날린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는 거의 기계공학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재료공학이지. 그리고 이제 이 너머에 원자력 공학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봅시다. 오늘 진도는 그간 배운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소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거는 다 배웠고,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는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의 페이지 다이그램은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면밀하게 재료 연력학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거기서부터는 더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걸 넘어가겠다는 분은 이미 이 길로 들어오겠다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석사는 몰라도 박사 과정에서는 결국 고독한 이제 혼자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지도교수가 좀 도와주긴 하는데 끝까지 도움만 받으면은 박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솔로 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데레이츠 믹스 연보다 작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믹싱되고 나면 더 강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에서 A하고 B 컴포넌트가 섞이면은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 강하게 서로 붙는다는 겁니다. 자, opposite type of effect arises. 그러니까 요 전에 내용이 이제 데레이츠 믹스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뭐였습니까? 이거 미서빌리티 갭. 데레이츠 믹스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미서빌리티 갭 생긴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전에는 PAB 오르고 내리고 이 얘기만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큰 경우와 달리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 멜팅이 will be more difficult in the alloys.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에서 멜팅이 잘 안 일어나요. 쉽게 여기 봐봐요. 올라갔죠? 이게 지금 TMA일 거고 이게 TMB일 건데 여기 이쪽 TM은 더 높잖아. 왜? 테레치 믹스가 0보다 작으니까. 섞여 있을 때는 오히려 녹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맥시멈 멜팅 포인트 믹스처 may appear.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또 100%라고는 안 하죠. 예. 재료공학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그 엠피리컬한 경험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경험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론으로 갖다가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확인한 건 아니잖아, 그지? 지금까지 우리가 뭐 딱히 이 발레로 제시할 만한 게 못 만났다 이런 거지. 자, 오더링 텐던시 at low T. 이게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좋은 반응, 강한 반응이 강한 결합이 인터아토믹 반응이 형성이 되니까 저온에서 굉장히 이제 오더가 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멜팅에 어프로치 할 정도로 하이티가 되면은 그 오더링이 다 풀리겠죠.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풀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온에서는 굉장히 잘 오더된 페이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 the attraction between unlike atoms is very strong. 자, 여기서 unlike atom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반대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니까 익숙해지십시오. like atom은 쉽게 말해서 동종 아톰이라는 거고 unlike atom은 이종 아톰이라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different라고 쓰면은 멋이 없나 봐요. 자, 그래서 very strong. The ordered phase may extend as far as the liquid.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알파 페이지고 얘도 알파 페이지니까 컴포넌트는 다르지만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같은 거겠죠. 근데 얘네가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에서는 똑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그 알파 프라임, 그죠? 알파 프라임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미서빌리티 갭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A 중심인 알파 프라임하고 B 중심인 알파 더블 프라임이 섞여 있는 투 페이지잖아. 여기는 이 알파 프라임 페이지, 여기는 알파 프라임 페이지는 뭐겠어요? 여기는 알파 프라임 페이지는 되게 특이하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 선 하나 끄어서 이렇게 보면은 알파 프라임 페이지는 요성 분비를 유지하는 알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는 무언가 상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성 분비를 유지하는 그냥 원래의 그 알파상하고 여기에 이렇게 믹스처가 된다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특정 성분비에 있는 요거를 갖다가 이거를 인티저 레이쇼가 매칭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1대1이 매칭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A1, B1이 이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스토이키메트리가 깨지면서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때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AB가 메탈이라고 하면 인터메탈릭일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해야 될 건데 이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다? A 중심의 B, B 중심의 A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션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오히려 뭐야?
1대1을 잘 맞춘 개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 A가 B가 서로 이제 조합해서 알파 프라임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매칭되는데 뭐가 생겨요? 굉장히 어, 녹는 점이 높은 그런 고체상, 고체상이 이렇게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페이지 다이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 페이지 다이그램을. 이게 만약에 완전히 퍼펙트 매칭 되잖아요. 여기를 끊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AB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린 게 아니라 AB 1, 2를 써서 좀 덜 헷갈리게 해볼까요? 이런 페이지 다이그램도 그릴 수 있는 거야. 잘라서 여기만 그리는 거지. 안 될 거 있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반대쪽 잘린 쪽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은 막 그죠? 예, 재밌죠? 예. 아이소모픽인가? 막 이런 느낌 들게.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좀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xb일 때 요 중간쯤에서 응? 여기도 뭐 5대 5인 것 같으니까 a, b라고 할까요? 그게 베타 페이지 형성을 하는데 얘가 이제 워낙에 대레이치 믹스가 0보다 많이 작아가지고 녹는 점까지 버텨. 리퀴드까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까? 여기 U 있고 여기 O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1132도에서 녹잖아. 자, O는 몇 도에서 녹습니까? 우리 O 그냥 상온에서 기체로 떠다니잖아. 그러면 산소를 고체로 만들려면 몇 도까지 내려야 됩니까? 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영하 몇 도겠지. 예. 자, 그런데 여기 UO2니까 여기 아토믹 스케일이라고 할게요. 66.67%가 있어. 아토믹 퍼센트. 여기서 우리 어떻게 돼요? 녹는 점. 여기서 UO2 형성되잖아. UO2. 플러스 마이너스 X 가능하거든. 여기 좁은 존에서. 그럼 얘가 끝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다가 트렁케이트 하나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2850도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정점에서 2850도고 양쪽으로 약간 낮아지게. 자, 이게 무슨 상이에요? UO2 페이지잖아. 세라믹이 이것이 뭐 별건가?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세라믹일 때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얘기 안 하죠. 여기 제목을 봐, 제목을. 오더드 얼로이거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으아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1132도가 2850도까지. 여긴 영하인데 뭐 이렇게. 예. 자, 극단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학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에이, 헷갈리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여기 어, 심플 레이쇼라고 그랬죠? 심플 인티저 레이쇼. 그게 이렇게 리퀴드 페이지까지 쭉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양쪽에서 그 페이지 양쪽에서 페이지 다이그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상온에서 A가 알파 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상온에서 B가 이제 알파 B 페이지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식으로 했죠. 이거 그냥 감마라고 썼어. 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여기다 감마라고 쓴 거지. 이 감마가 사실은 뭐겠습니까? 알파 B 페이지겠죠. 상온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디케이션 하는 게 뭘 할 수 있냐면은 상온에서 A하고 B는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얘네가 이렇게 심플 레이쇼에서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오더드 페이지를 형성을 하면은 걔도 또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노테이션이 다 다르잖아.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재료공학 시간에 배우셨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상이 생기죠? 이 중간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도 이 연력학 시간에도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럼 여기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먼저 생기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 믹스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이 깨져. 깨지고 뭐가 키기는 하냐면 여기 L이 키기는 하지. 보면 L이 이렇게 전부 다 V자 마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 이걸 공융이라고 하는 거야. 컴포지션이 이렇게 애매한 이 지점에서 섞였을 때 이게 더 잘 녹는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다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 공융 유테틱 포인트도 두 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오더드 페이지가 리퀴드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캐릭터리스틱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L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L이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공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아시겠죠? 네. 유택틱. 유택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L이 아니고 어떤 솔리드 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공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국말 번역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냥 공융으로 하려나? 유택틱이 아니라 유택토이드라고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페리텍틱, 페리텍토이드, 모노텍틱, 뭐 모노텍토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냥 이 상들이 변화할 때, 그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날 때 그 전후의 상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냐고 그 관계를 그냥 그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하여튼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 가장 인터미디에이트한 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아, 이거 알파하고 베타상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두 고체상의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걔들의 그 안정성이 그렇게 높진 않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을 때 이 그 지점 어딘가에서 녹는 점이 제일 낮은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구나. 유택틱 포인트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베타 플러스 감마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조는 안 써있지만 뭐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L이겠죠. 네. 알파, 요쪽에 알파고 요쪽에 L이니까. 여기도 L이니까 여기도 L 더하기 베타일 거고. 뭐 여기서 L과 여기서 L은 당연히 컴포지션 다르겠죠.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 읽는 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수업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 더하기 L이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감마 더하기 L이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페이지 다이어그램이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다 사족을 달자면 또 비슷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눠서 따로 그리면 안 되나? 그러면 마치 이렇게 어, 비슷한 페이지 다이어그램 두 개로 나눠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A는 AB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되겠네. 아니면 뭐 AB에서 B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되든지.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보통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라인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 베타가 페이지 다이어그램 상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익스트림하게, 그러니까 스트릭트하게 그 스토이키메트리가 맞을 때만 존재하는 상일 때 그때는 이 어떤 단일 컴포넌트로 취급하기가 되게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하고요. 네. 사실 이것도 솔루빌리티가 살짝 높은 그런 단일 컴포넌트로 어떤 취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더드 올로이 쉽습니다. LH 믹스가 0보다 작아갖고 오더링 텐던시가 로우 T에서 잘 나오는데 그게 반딩이 되게 강하면 이렇게 멜팅 포인트까지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멜팅 포인트가 보통 어떻습니까? 순물질의 멜팅 포인트보다 높겠죠.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쪽 내용은 사실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플 유테틱 시스템에서 데레치 믹스가 0보다 매우 크면 미서빌리티 갭이, 음, 익스텐드 인투 더 리퀴드 페이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아까 그 대략 설명한 건데, 요게 이렇게 캡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뭡니까? 자, 이거는 AB가 크리스탈 스트럭처 같을 때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A 중심의 알파 1과 B 중심의 알파 2 페이지가 두 개가 믹스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미서빌리티 갭이거든. 근데 이 미서빌리티 갭이 이 위쪽에 이거 좀 표현이 근데 모가지가 날아간 거지. 모가지가 날아가고 녹아버린 거야, 녹아버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앞에 그림에서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엄청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 아, 이걸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아, 자, 저걸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예였어요. 자, 이건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녹아서. 지금 그걸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비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붙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이 미서빌리티 갭이 머리가 잘리고 이 L 리퀴드하고 섞인 상들이 이게 내려와서 위에 이렇게 착착 붙으면 요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택틱 포인트가 생기고 예. 이거는 뭐다? 데레이치 믹스 값이 0보다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이 L 값이 너무 내려온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성분, 두 A, B를 섞었는데 얘네가 서로를 너무 싫어해서 인터미디ate 페이지에서 엄청 빨리 녹는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유테틱 멜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in this case, a simple 유테틱 페이지 diagram results. 심플, 간단한 유테틱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상이 같을 때 얘기고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AB가. 똑같은데 그냥 여기를 베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요새는 다 이거 알파 B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거 알파 A 이런 식으로 쓰고 노테이션 그냥 뭐 이해하십시오.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자, 그러면은 이 미서빌리티 갭
갭처럼 안 보이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상인 거지. 예. 근데 사실 미서빌리티 갭이라고 봐야지 이것도. 예. 이렇게 또 캡이 잘리고 또 내려오고. 그럼 여기 L 더하기 알파, L 더하기 베타 요거만 다르지. 여기는 뭐야? L 더하기 알파 1, L 더하기 알파 2 이렇게 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리를 탄탄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응용은 사실 별로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밑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데리베이션 오브 유테틱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이제 알파 1, 알파 2 이렇게 있죠. 자, L 있고 S 있고 L 있고 S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겹치기 시작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커먼 탄젠트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 여기 제가 알파 1 요거 했었죠. 예, 여기 그대로 노테이션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중간에 L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고 요렇게 되는 점이 생기죠. T4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아이소섬 라인 여기 아이소섬 라인 별거 아닙니다. 그냥 등원선이라는 뜻이에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가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그러니까 온도가 등원인 선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 약간 의문이 있어. XB가 변할 때 정말 이게 등원인가 약간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네. 자, 그래서 이 T4 딱 보자마자 벌써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이 두 개였다가 얘네가 지금 하나로 합쳐졌잖아. 그게 이 포인트가 무조건 알아야 돼. T4를 보자마자 이거 유테틱 그 포인트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솔리드의 깁스프리 에너지가 더 내려가서 L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얘도 내려간데 덜 내려간 거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L하고 터칭하는 부분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면 이제 L이 여기서 이게 떨어지게 되죠. 요 순간, 요 터칭한 순간에서 조금만 더 온도가 내려가도 이게 터칭이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되잖아. 이 선 바로 아래.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서 L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리퀴드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뭐가 생깁니까? 미서빌리티 갭.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석하면 그런 거야. A하고 B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같은데 저온에선 믹서빌리티 갭을 형성하니까 델H 믹스가 0보다 매우 크구나. 왜? 이게 공룡이 일어나서 미서빌리티 갭이 끝나고 알파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나오지 않고 밑에가 내려와서 그냥 붙어버렸어. 그래서 L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미서빌리티 갭 안쪽까지 파고들었어. 그러면 이건 델H 믹스가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알파 베타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만 달라? 알파 따로 그리고 베타 따로 그래가지고 커먼 탄젠트 라인 찾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알파가 제일 미치니까 여기 알파고 알파하고 L하고 커먼 탄젠트 라인이니까 L 더하기 알파고 자, L하고 베타하고 커먼 탄젠트 라인이니까 L 베타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눈치채셔야 되는데 커먼 탄젠트 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꺾게 되면은 각각의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서 뭐가 생기냐? 싱글 페이지가 생깁니다. 싱글 페이지가. 예, 그걸 아셔야 되고 이쪽은 뭐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가 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커먼 탄젠트 라인이 일렬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퓨어 L이 없어지는 거야. 왜? 이게 제가 커먼 탄젠트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상에 대해서 두 개의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풀리 믹싱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정된 컴포지션을 가지는 건데 얘네가 점점 어프로칭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때쯤 되면 이 L이 계속 좁아들다가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더 되면 어떻게 돼요? L이 상대적으로 더, 이거 상대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온도 내려가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네 다 같이 하강 중입니다. 하강하는 속도가 다를 뿐인 거예요. 성분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그래서 L이 이렇게 붕 뜨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커먼 탄젠트 라인으로 나눠지는 리전이 3개밖에 안 되게 되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상 미서빌리티 갭이라고 그랬죠. 단지 이 순물질의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를 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고 지금까지 배운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고 나면 뭐 몇 가지 자잘한 개념들만 소개시켜 드리고 나면은 메탈러지에서 이 재료 연력학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 대한 소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서머 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가르치고 나면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메탈러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메탈러지 책이 챕터가 5개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만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만. 왜냐면 공부가 이어지시라고. 이 앞에는, 이 앞에는 이걸 다 알려드렸는데, 정확히 어떻게 알려드린 거냐면은, 요렇게 알려드린 거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그리고 요 밑에 안 한 건 뭐다? 이거는 거의 케미스트리에서 쓰이는 거.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 부분 빼고 챕터 1에서 9까지를 한 거예요. 10챕터의 내용과 이 메탈러지 책의 챕터 1의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탈러지를 해왔는데 우리가 엔지니어링으로 피지컬 메탈러지를 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천재가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 이론을 이렇게 배워서 앞에다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사이언티픽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크라고 치면 제가 이 위에다가 계속 소금하고 후추를 뿌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뉴클리어였지 뭐야. 계속 원자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틈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철판 스테이크 하나 구워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개념들 몇 개 소개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hase diagrams containing intermediate phases. 뭐 이거 사실 지금까지 다 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왜 이거 왜 또 얘기하죠?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자, when intermediate phases can form, extra G curves appear in the phase diagram. 자, intermediate phase는 이제 원래 순물질은 없던 상이죠. 그러니까 이 phase diagram에서 이 깁스 플래너즈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때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그릴 필요가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거야. 그게 뭐다? 뭐 여기서 보면 베타겠네. 예, 순물질은 이게 알파고 이게 뭐 감마라면 중간에 하나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베타의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불가능하거나. 예. 자, interesting result of the common tangent construction. 자, 이제 common tangent construction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넣었어요. The stable composition range of the phase in the phase diagram need not include. 자, need not include. 이거 중요합니다. need not include the composition with G minimum. 자, 봐요. 베타상이 깁스 프레너지가 이런 모양이면요.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이어서 이 M 대 N 레이시오가 맞을 때 이게 미니멈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G 미니멈. 그죠? 그러면 이게 미니멈이 이거야. 근데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커브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커먼 탄젠트 라인을 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의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에서만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존재할 거고 여기는 뭐 베타 더하기 감마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컴포지션에서만. 그죠? 네. 근데 보면은 이 알파 베타 믹스처일 때는 어때요? 베타의 그 익젝트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이 없죠. 이 베타가 항상 뭡니까? 넌 스토이키메트릭, 그러니까 오프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을 가진 상태에서 이 믹스처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인터미디ate 페이지의 프리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낮이가 있고 좌우에 존재하는 애들의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의 커브하는 범위가 이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함을 해. 여기는 포함을 안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함을 하면 뭐해? 포함을 해도 여기가 만약 커먼 탄젠트 라인이라면 실제로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컴포지션으로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냐면 그 오프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에서 그 인터미디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믹스처를 만들어야 그게 G 미니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익젝트 스토이키메트리를 네버 파운드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익젝트 스토이키메트리 지점에서 정확히 커먼 탄젠트 라인이 컨스트럭션 되는 이 두 개의 깁스 프리 에너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는 이제 아무리 현미경 안에서 성분 분석해가지고 스토이키메트릭 컴포지션 딱 맞는 거 찾으려고 해봤자 없대는 겁니다. 왜?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재밌던데. 네. 자, 그래서 need not include the composition with G mean 이렇게 된다. determined by the relative Gibbs free energy of adjacent pages. 그러니까 이 커브의 위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고. 뭐 그건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이게 그 지오메트리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composition of the equilibrium phase appear to deviate from what which would be predicted from the crystal structure.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이건 분명히 다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기록해 놨을 테니까. 그럼 얘의 유닛셀을 그리면 보통 다 어떻게 그래요? MN 레이쇼 맞춰서 그리지. 그래서 각 사이트에 어떤 아톰이 들어가는지도 그 레이쇼가 맞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견한 뭐 XRD 결과나 혹은 뭐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이거 뭐 SAED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발견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이 돼 있고 많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이 유니셀에 그러니까 각 사이트에 어떤 아톰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토탈 컴포지션 디비에이트 하게 되니까 뭡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롱 포지션에 아톰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사이트가 베이컨트 하거나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재료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서멀 컨덕티비티라든지 아니면 뭐 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디퓨지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공과대학 나와서 특정 학과의 학문을 통달하는 것이 어떤 실효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뭐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과감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대로 해당 학문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총체적으로 그 이 피라미드에서 학부의 그 다양한 기초 과목들, 그 학과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배워서 정말 단단하게 쌓아서 올라가서 본인이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 어떤 세계적인 저널에 나오는 논문들의 최신까지를 다 팔로우업을 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인류 지식의 정수고 이게 인류 지식의 끝이고 인류가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훨씬 더 구체적인 감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딕터빌리티 훨씬 더 그 좋은 예측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인류의 트라이얼 앤 에러의 횟수를 줄여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리소스를 아끼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고 그런 거죠. 제한된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것. 근데 지난 몇천 년간 이 대단한 선현들이 쌓아 올려놓은 그 체계화된 생각이라는 것을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의 차이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을 그 올림픽 그 100m 육상 코치가 데려다가 한 3개월쯤 100m 달리기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면 아마 본인 기록이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 한 4초는 단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m 한 20초 뛰던 사람 가르다가 한 3, 4개월 가르치면 한 16초? 심하면 뭐 14초 이렇게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공학교육이나 박사학위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번져 있는 요즘 세태지만은 분명히 그 가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감을 못 잡고 혹은 뭐 박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충분히 활용될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데리베이션 오브 컴플렉스 페이지 다이그램 뭐 알파상, 베타상, 감마상, 리퀴드상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T1인데 단호가 있으면 당연히 다 위에 그려져 있을 거고 자 이제 T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T2가 되면은 알파는 고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뭐 베타는 평형이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에 이렇게 평형 맞추고 여기는 L이어야 되겠구나. 감마는 아직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자, T3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T3가 여기 좀 잘못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터칭이 돼야 될 것 같죠? 여기 터칭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L인데 감마랑 평형이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T4, T5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말고사에 이 그림을 주고 construct the Gibbs free energy curve of all the pages at T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를 내주세요, 교수님. 이렇게 울부짖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떠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다 해본 건 아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면 보통은 메탈러지로 이걸 그냥 그려요. 어떤 성분의 온도에서 열 처리해가지고 이 지점은 어디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뭐 포인트 막 찍어갖고 이 영역을 나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다른 서모피지컬 데이터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리는 걸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 예측도 하고 실험이 잘못됐네. 실험으로 그린 페이지 다이그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이거 연력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포인트네. 여기에 페리텍토이드 포인트가 있으면 되네, 안 되네. 모노텍토이드 인베리언트 포인트의 로케이션이 여기네, 아니네, 뭐 임퓨리티 영향이네, 아니네. 이제 이런 거를 논문으로 치고받고 싸우게 될 거예요. 큰 질문이 머리 위에 떠 있겠죠. 야,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갖고 페이지 다이그램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이건 무엇에 쓰냐? 아,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시스템 몇 개 있겠습니까? 피어리오딕 테이블에요. 내가 뭐 118개 이런 얘기는 안 할게. 현실적으로 우리 92개 있잖아. 우라늄 밑으로만 세자고. 92개에서 솔직히 말하면 TC는 빼야 돼. 예,
PC도 빼고 뭐 라던도 빼고 그 고체 이렇게 다 빼면 몇 개 안 돼. 그럼 뭐 금속 한 40개, 60개 이렇게 할까? 얘네 갖고 바이너리 시스템 만들면은 가능한 컴비네이션이 몇 개겠습니까? 많겠죠. 아니 50개만 잡고 50에서 2개 고르는 이거잖아 이거. 응? 몇백 개야 이거. 자,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으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금속, 어떤 합금을 써야 될지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개별 지식의 그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안 돼요. 가치가 있고 없고를. 아시겠죠? 인류의 지식은 굉장히 거대해졌고 이 한 개인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지만 자신이 그 지식의 효용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 지식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이걸 보고 이걸 그리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유는 알겠죠? 자, 한 학기 강의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과목 이름이 뭐였나요? 표지로 돌아가서 끝낼까요? 아, 여기까지 왔네요. 아, 처음에 유튜브 녹화 시작할 때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는데 끝났습니다. 처음에 서머다이나믹스 얘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계과에서 1800년대에서 논의했을 것 같은 그런 얘기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내 그것을 깁스프리 에너지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재료의 영역으로 완전히 가져왔죠.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가운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탈러지 얘기, 그리고 뉴클리어 얘기 또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예, 예, 약 한 달 정도 녹화한 것 같은데 28번의 강의로 마치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4주 강의였고요. 1주는 중간고사 치셔야 되고 1주는 기말고사 치셔야 되니까 정확히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 혹시라도 학기 시작 전에 이 강의를 눌러보신 어떤 그런 용자님이 계셨다면 각오하십시오. 네. 이걸 영어로 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고 그만큼 잡설이 빠지겠지만 그만큼 댄스하게 계속 테크니컬 톡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다, 꿀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밌다. 단 전제 조건은 뭐다? 이해하면. 적어도 이 수업을 듣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재료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재료가 아닌 것은 없죠. 그리고 수업 도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에 두드려 맞지 않고 있는 재료도 없습니다. 세상은 재료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빛이 방사선이고 그래서 한 학기 정확히 한 학기는 아니지만 한 학기어치 강의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